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이죠. 화요일이고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먼저 볼 건데, 크게 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좀 나와졌습니다. 일단은 제일 이슈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거가 오늘 시장을 다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움직였던 섹터들을 놓고 보면은 양자산업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초전도체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일단은 양자랑 초전도체는 어제에 이어서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새롭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주말간에 이슈가 나왔어요. 이런 전쟁이 갑자기 중동에서 터져버리는 바람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방산이 당연히 움직였을 거고, 중동이기 때문에 원유가 움직였을 거고, 원유 움직이니까 천연가스 움직였고,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섞이면서 식량과 사료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움직였는데, 얘는 이제 뭐 원자재 금으로 또 안전자산으로 연결해서 움직였는데요. 얘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순서대로 방산, 원유, 천연 딱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뭐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이런 애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이런 액션들이 있죠. 요런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다, 원유다, 또는 천연가스다 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보여줬던 이 종목들 대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쟁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한가 들어왔던 빅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빅텍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인포스탁을 활용을 해서 조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방위산업이라고 여기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 및 테러.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셔갖고 여기로 오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게 어떤 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HTS 상에서 제공돼주고 있는 요 섹터를 좀 보고 우리가 종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조금 쭉 이 상승률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비텍이라든지 휴니드, 스펙콤, 퍼스텍 이런 애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오늘 조금 움직였었던 것들을 따로 본다고 했을 때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뭐 상승을 좀 보여줘, 상한가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였었던 게 유전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요것만 좀 볼게요. 빅텍이라든지 휴니드, 스펙코, 그 다음에 뭐 퍼스텍,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성 하이텍, 얘네들이 일단은 방산으로 오늘 움직였지만 이 자리가 일봉상의 위치가 그렇게 좋나요? 아니죠. 예, 안 좋습니다. 일봉상의 위치로 아직까지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는 나쁘진 않아요. 방산 섹터는 나쁘진 않지만 지금 얘가 일봉상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저항 구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부터 쭉쭉쭉쭉 본다라고 했을 때 일봉상의 위치가 다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뉴스를 놓고 보니까는 조금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식량이라든지 사료가 막판에 움직여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뭐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단기전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전쟁 관련되어 있는 이 섹터들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뭔가 대응을 해야 돼요. 밑으로 확 밀려버린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손절 처리해야 되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막 100%, 200% 이렇게 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거래 대금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막 터지는 거는 아니었죠. 예, 거래 대금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얘는 오히려 갭 뜨고 나서 쫙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흐름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네들이 시간으로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내일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대성 파이텍이라든지 대성 하이텍이죠. 요렇게 정도까지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 일단 오늘 강했던 것들 차라리 빅텍이라든지 대성 하이텍이 상한가라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시간으로 풀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만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휴니드, 스페코, 퍼스테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강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종목 세팅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그 다음에 중화에너비스 얘네들 뭐예요? 다 석유 관련된 부분이고 원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극동유화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한번 볼까요? 얘도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일봉상의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조금 본다고 했을 때 어디냐면은 흥구석유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겠죠. 그래서 극동유화 아니면 이런 것들 또는 액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중화에너비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원유 애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한가가 거의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뭐 한국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원짜리 종목이잖아요. 486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동전주들은 좀 제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가 뭐 석유 하면은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게 흥구석유예요. 그리고 중화에너비스가 있는데 일전에 움직였었던 이 액션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흥구석유가 중화에너비스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한국석유도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흥국석유가 굉장히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죠? 700억 정도. 나머지는 뭐 100억이 터졌고 400억이 터졌고 중앙은 300억 정도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의 위치를 놓고 본다고 해도 여전히 정별 구간이 유지가 되어 있는 종목,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종목, 그리고 상한가 안착이 됐던 종목 등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원유 쪽에서 놀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흥구석유를 조금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중화에너비스, 한국석유도 신용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흥구석유가 아무래도 이전에 보여줬던 이 액션들만 놓고 본다고 해도 대장의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이고 오늘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내가 원유 쪽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흥구석유 쪽 요거 하나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상한가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연가스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장으로서 조금 익숙한 종목이 있죠. GSE죠. 예, GSE가 있는데 얘가 도시가스라든지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GSE가 그나마 천연가스 쪽에서 좀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H에너지가 있죠. H에너지 화학도 있고 대성산업도 있어요. 대성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승이라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 얘네들의 흐름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본다 라고 하면은 GSE라든지 아니면 대성에너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얘네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조금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고 해도 600억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GSE가 대성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양봉만 놓고 본다고 해도 분봉상으로 어디가 먼저 움직였냐 라고 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가 대장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가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GSE, 대성에너지 딱 요 두 종목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식량, 사료 이런 쪽에서 미래생명 자원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얘는 막판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분쟁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식량과 사료는 후순위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예, 후순위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한일사료 이런 애들도 움직이긴 했습니다. 여기 상승폭을 보면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기산텔레콤이라든지 퍼스텍 얘네들도 보면은 드론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할 때 드론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드론 애들이 조금 움직여졌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드론이 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식량, 사료, 원자재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방산에서 한두 개, 원유에서 한두 개,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서 한두 개. 지금 당장은 딱 요 정도만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뭐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요 세 개의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은 여타의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나중에 후발주자로 뭔가가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겠고, 지금 당장 오늘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줬던 것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해서 조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방산에는 빅텍, 그 다음에 대성하이텍, 원유에는 흥국석유, 그쵸?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는 GSE,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딱 요 정도 종목에만 조금 압축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고 있었던 재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빈살만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런 액션이 나오면서 중동발 액션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발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막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은 아니죠, 네옴시티 쪽이겠죠. 그래서 중동이랑 연결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하락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리스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이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 섹터, 방산, 원유, 천연가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강한 것들 한두 개 세팅을 해서 그거만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어저께도 움직였었던 양자산업이었는데 양자암호였죠. 이게 양자산업 육성법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뭐 양자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우리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그쵸?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장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우리로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뭐 CQ센인가요? 얘가 조금 연동이 돼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일봉상의 위치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좀 봐도 이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를 딱 지켜보고요. 양자 암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일단 다 음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 정도만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연속선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얘 정도만 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엑스게이트도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상승률이 가장 크고, 그쵸? 거래대금도 2천억이 터졌고, 차라리 그냥 우리로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대장이 변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엑스게이트도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코이버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PPI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른 것까지 볼 필요 없고, 내가 만약 양자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로와 엑스게이트를 보면 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이게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본회의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단기 재료 소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갖고 양자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달에 그 초전도체 뭐 LK99인가요? 이 백서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초전도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조금 바뀌어가면서 또는 이 공존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 그거를 참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초전도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들 말고 그냥 신성 델타테크 이거 하나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 말고 이제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서남이라든지 덕성,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애도 움직이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파워로직스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봉상에서 정배열 구간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얘 6천억이 터졌어요 오늘. 정배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터졌던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장으로서 얘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다른 애들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얘만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초전도체로 버티고 있던 아니면 다른 재료로 버티고 있던 간에 이 위에서 얘만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신성 정도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얘도 뭐예요? 이거 쌍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초전도체가 이거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2등의 양자, 3등의 초전도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1등의 전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내일은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는 아니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일단 공포를 했습니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죠. 뭐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전으로 끝나기는 하겠지만 내일 당장 뭔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전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중에 올라왔던 뭐 원자재 금,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공격을 하겠다고 해서 드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굳이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중동이면 기름이 많으니까 원유 쪽에 좀 집중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방산 쪽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단은요, 거래 대금만 딱 놓고 보면은 가장 많이 상한가 올라갔을 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게 흥국석유예요. 그리고 상승률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터졌던 거는 얘네들은 양자긴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성에너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들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요것들만 좀 집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내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그거 한번 좀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도 좀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번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요, 충분히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